제가 본 정치인 중에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냥 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삶 자체가. 이 대통령께서 이직 극우들에 대한 공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트럼프의 행동에 대한 제 개인적 논평 보고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조작 정보 유포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며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라고 경로하셨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2구 참사 관련 허위 주장과 비방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이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청 내 2차 가해 범죄 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첫 구속 사례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형 참사 유가족을 초청한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고 2차 가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네, 딱 봐도 윤 어게인 세력 같은데 이런 인간들은 그냥 매장시켜야죠. 중도 확장은 이런 인간들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의 도전이 놀라운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화제가 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혜원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도 이게 도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소위 내란과 계엄에 관련된 발언도 보고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셨고요. 그리고 이게 도전이지만 좀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지자들조차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을 일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좀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때 이제 대통령 표현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잡탕이 아니라 무지개 색깔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소위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진실된 사과를 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전적인 과제다.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청문회까지 본인이 청문회에서 본인의 정책적인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검증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검증이 돼서 이 도전이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혜원 후보가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굉장히 의외였을 텐데 스스로. 의외였고 놀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 놀라겠죠. 네, 엄청 놀랐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결국은 수락을 했는지. 대통령이 진영을 넘어서서 하는 시도에 대해서 큰 공감이 있었고 그리고 정말 나라의 경제가 모든 힘을 모아야 경제를 어떻게 좀 살려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인식은 같이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진심이 통했다. 네. 우리 진영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사들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지자들의 물론입니다. 볼멘 반응도 분명히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진영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도전적인 과제들을 해야 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우리의 통합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해수부 장관도 국민의힘 출신 혹은 보수 인사가 하는 거 아니냐 전망도 있고 한데 꼭 해수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이런 보수 인사의 중용은 계속되는 겁니까? 계속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적어도 제약을 두고 사람을 찾으려고 하진 않는다. 또는 그쪽을 의도적으로 뭘 우리가 자꾸만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지는 않지만 굳이만 거기를 또 빼고 해야 된다라고 인식하지는 않는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배제해야 되냐. 그러려면 계엄이나 내란 사태에 대한 명백한 선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의도적으로 배제해야 되겠지만 그런 정도로 할 수 있고 또 그런 반성을 해야 되면 결국은 우리가 전체 차원에서의 대통령 표현으로의 무지개 칼날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그런 걸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쉽지 있습니다. 않은 결정일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대통령 본인도 이게 도전이라는 건 알고서 하시는 거라고 가까이에서 함께 일해본 이제 6개월 지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뭐가 달라요? 말씀드리면 저도 9년 또는 국회의원만 9년 그 이전까지 정치권에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만 제가 본 정치인 중에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그냥 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이 정치라는 공적 영역에 완전히 살고 있습니다. 본인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밥 먹으면 잠깐 쉴 수도 있고 뭐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뭐 좀 휴식도 필요한 거고 뭐 이런데 거의 그게 없는 거의 유일한 제가 볼 때는 분입니다. 정말 몰입해. 24시간 공인으로만 삽니까? 네, 철저할 정도로. 저는 이렇게까지 제가 근데 정말 그건 많이 배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보통 국회의원이 이게 일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의원들끼리 좀 쉬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술도 좀 먹고. 윤석열은 쉬기만 했어요. 그 일상이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24시간을 다 이것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합니다. 좀 그러면서도 그게 편협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몰려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균형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정말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뭐 한국 사회 전체에서 어쨌든 비주류거나 이제 있을 수 없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온 것이 가장 근본적 힘은 본인한테 있었구나 이걸 제가 느꼈던 계기가 6개월 대통령을 보면서 7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행동 매우 놀라운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두로를 정말 싫어하지만 이 행위가 베네수엘라에 과연 좋을지는 의문입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해방 직후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했습니까? 권력의 뿌리가 우리 국민이 아니라 미 군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는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리에 앉혀준 미국의 눈치만 보면 됐거든요. 지금 베네수엘라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꽂아준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선다. 그 지도자는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해 일할까요? 아니면 트럼프의 이익을 위해 일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그는 미국의 대리인일 뿐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국민이 아닌 외세가 이식한 평화는 일시적이고 기적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 행동,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마두로가 범죄자라서 체포했다고요? 그럼 네타냐후는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은요? 왜 그들은 안 잡아갑니까? 이건 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푸틴은 핵이 있으니 못 건드리고 네타냐후는 미국의 친구니 봐주고 만만한 마두로는 기름 깔고 앉아서 말 안 들으니까 본보기로 납치하는 겁니다. 이건 21세기 문명 국가의 외교가 아닙니다. 힘센 놈이 마음대로 한다는 야만의 시대, 패권주의 시대로의 회귀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윤석열을 납치해 갔어도 똑같은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내 나라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그를 끌어내리는 건 우리 국민의 손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자주권이고 주권입니다. 트럼프의 깡패짓을 보며 환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국제법과 질서가 무너졌다는 신호탄이며 언젠가 우리도 힘이 없으면 언제든 그 조폭의 논리에 희생될 수 있다는 경고음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1945년 해방 공간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배운 피 묻은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언하변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